자, 오늘은 병산서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병산서원은 안동의 하회마을 옆에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병산서원은 앞에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 내려서 차를 대고 좀 걸어 올라가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병산서원을 가서 어떤 건축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가 또 배울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산서원 앞에 있는 이 낙동강 줄기와 앞에 있는 병산이라고 하죠. 병풍 같은 산이 놓여져 있는 부분들, 굉장히 좋은 경치로 사람을 맞아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서원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저기 조금 있는 민가들 뒤쪽으로 병산서원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병산서원 앞쪽에 지금 현재 시간이 한 12시쯤인데 앞에 지금 잘 화면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병풍처럼 펼쳐진 산이 강 너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시간까지 그늘이 져 있는 지금 현재 이거는 북쪽 면이죠, 산에. 그래서 사실은 병산에서 만대루의 만대는 늦은 시간에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부의 시에서 따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낮 시간에는 항상 이렇게 어둡게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공부를 마치고 해가 질 무렵쯤 저쪽 어딘가에서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때 이 산의 모습이 제대로 처음 석양에 비춰지면서 또 다른 경치를 만들어내지 않나. 그래서 아마 그 시간대의 경치를 최고로 친다 해서 만대루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방학 때마다 학생들하고 같이 좋은 전통 건축이나 현대 건축들을 보러 같이 답사를 하러 다니면 이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책으로 보고 글로 익히는 그런 건축보다 직접 스스로 느끼고 또 그런 느낀 것들을 직접 한번 또 설계에 적용시켜보고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그 과정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여럿이 다니기도 힘들고 또 여러 군데 학생들하고 또 감염의 위험이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찍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물론 많이 부족하겠죠. 하지만 참고 삼아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대략적인 상황들을 한번 지켜보고 나중에 따로 혹은 친구들이랑 같이 또 그쪽으로 답사를 가본다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병산서원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들어가기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좌측편에 강가로 해서 굉장히 특이한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보통 검은색으로 마감된 굉장히 측면에서 봤을 때 기하학적인 나름의 또 의학을 가지고 지어놓은 집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병산서원이 메인이니까 병산서원으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산서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측 언덕 위로 이렇게 고즈넉하게 앉아있는 한국의 대표 서원인 병산서원이 보이기 시작했고, 병산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서원들이 얼마 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죠. 여기 보면 9개 서원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거는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의 김병주 교수님도 같이 그 작업에 1차 작업에 참여를 하셨던 분이라는 거.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보는 병산서원의 모습입니다. 경사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렇게 위풍당당하다거나 굉장히 큰 어떤 규모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경사를 이용해서 배치를 한 한국 건축의 제일 기본적인 상황들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 병산서원을 보면서 많은 해석들이, 특히나 전통 건축의 미학 혹은 해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떤 성리학적 사상을 통해서 혹은 선비 사상을 통해서 이러한 건축을 해석해 나가는 모습, 의미를 담아서 그 건축의 공간들을 철학적으로 혹은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들 많이 봐왔지만, 조금 더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혹은 좀 더 물리적으로 이 건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스로 철학이나 인문학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물리적인 요소로 반영되고 있는지 혹은 만들어졌는지를 찾아보는 것들이 보통 제가 다니는 답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병산서원의 입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입구를 보면 3개의 지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조선시대에 흔히 보이는 소슬대문이라고 하는 산문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양쪽에 하얗게 둘러쳐져 있는 벽의 모습, 저게 원래는 양쪽과 가운데까지 해서 문이 3개가 있다 해서 산문이죠. 소슬 산문인데, 가운데 있는 높은 문은 예전에 말을 타고 지나가기도 했고, 양반들이 뭐 가마 같은 것들 타고 지나가기도 해서 그 높이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3개의 문을 통해서 나름의 권위를 보여주고자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문을 지나서 그 뒤에 있는 단을 통해서 유곽 밑으로 또다시 올라가는, 자, 이것들을 뭐 경사에 대한 한국 건축의 뭐 자연을 적용시킨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경사에서는 사실 이 방법밖에 없긴 하죠. 뒤쪽에 보이는 것은 소설 산문 형식을 이루고 있는 복례문입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예를 회복한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원래 고려 말기에 있었던 병산서원은 병산서원이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풍산에 있던 또 다른 서원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 풍산에 있던 서원이 많이들 알고 계시죠? 서해 유성룡 선생, 퇴계 이황의 제자기도 하고, 임진왜란의 그 이순신 장군을 전라 좌수사에 임명을 해서 어떻게 나라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던 굉장히 훌륭한 성리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대표적인 유학자죠. 그 유성룡 선생이 이 서원을 저기 풍산에 있던 서원을 여기로 옮겨오면서 이쪽에 서원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제 함께 후학들을 길러내기 시작했고, 그 길러내던 그 서해 유성룡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 뒤쪽에 있는 유성룡 선생을 모시는 사당과 이런 것들이 더 증축되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술문 안쪽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보면 우측에 있던 벽과 좌측에 있던 벽은 안쪽에 조그만 공간을 이루고 있죠. 아마 여기에 지금 여기 위에 놓여져 있는 부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마입니다. 가마.
문 옆에 가마를 보관하고 있었죠. 워낙에 양반의 자제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던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렇게 올려놓고, 밑에 있는 공간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밑에도 뭔가 창고 같은 걸로 쓰였겠죠. 그래서 현관문 옆에 있는 조그만 창고 같은 공간입니다.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여기에 보면 광영지라고 하는 조그만 연못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 적혀 있기로는 선비들이 마음을 닫고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서원 속의 정원이다. 광영은 주자의 시 관서 유감이라는 시 중에서 하늘빛과 구름이 함께 논인다라는 구절에서 인용했고, 여기에 뭐 이런 의미를 담았네요. 네모난 연못 안에 둥근 섬을 하나 둔 게, 자, 네모난 것이 땅이고 둥근 것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예전에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기하학적인 관점을 투영시켜서 여기에 우주관을 담아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적인 부분을 보게 되지만, 자,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물리적으로 이 공간을 이해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옆으로, 담장 옆으로 있는 여기, 자, 이곳으로는 사람들이 충분히 걸어 들어올 수 있는, 자, 이쪽으로는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길이 막혀 있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곳을 어떤 산책하는 정원의 개념보다는 바라보는 곳에, 바라보는 시각적인 정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한국의 여러 정원들을 앞으로 이제 다니면서 살펴보겠지만, 한국의 정원들은 모든 곳을 다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직접 체험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깨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적인 공간으로 이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광영지를 보면서 광영지와 또 눈에 띄는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광영지 앞쪽에서 이렇게 이어진 물길이 이렇게 계단 앞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첫 번째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상단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첫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컷해주는 배수로의 역할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바깥 세상과 이 서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입구의 영역에서 물로서 한번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건축에서 안도다다오의 현대건축을 보면 진입 과정에서 물을 건너가는 과정을 통해서 외부와 내부의 어떤 공간적인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전개시켜 나가는 방법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 안에서 안도는 그게 일본 건축의 가장 전통적인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건축가들이 또 그런 표현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한국에도 이러한 입구에서의 수로를 통한 외부와 내부의 구분을 쓰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적용시켜 나간다면 한국의 현대 건축에서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은 뒷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려놓은 걸 보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현재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뒷간입니다. 한번 또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부분은 유명한 만대루입니다. 병산서원의 만대루는 대한민국 건축에서 가장
멋진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건물이죠. 자, 이렇게 누각의 밑으로 지나가면서 고개를 고개를 숙이면서 조심해야 되는 이런 진입들이 누하 진입이라고 하는 한국 전통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진입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이런 진입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도 이런 진입을 보이고 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고개를 숙이면서 마당으로 진입하고 먼저 겸손함에 예를 갖추도록 하는 것, 그게 이 진입 방식의 제일 대표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만대루가 가장 낮게, 그 다음에 동제와 서제가 조금 더 높게, 그 다음에 강학을 하는 제일 본당이 제일 위에 이렇게 위계를 이루면서 건물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